오늘 신발 딱 맞춰 떨어지게? 이거 먹었습니다 말고. 아, 이제 맥모닝 먹으러 가고 있고, 지금 생존자가 몇이죠? 6명? 맞습니다. 다 맥모닝 드시러 가시는 거죠? 어머니 가야죠. 아, 이제 중간에 여의도공원 갔는데 갑자기 네. 하나둘 탈출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520 뛰고 왔고, 대략 6km 정도 뛰어왔죠? 네, 그래서 네. 먹으러 가려면 이제 한 6km 정도 더 가면 되나요? 네. 아, 6km 정도 더 가면 되고, 지금 한강 아마 도착할 때쯤이면 해가 뜨지 않을까. 요즘 7시 반까지도 잘 안 뜨거든요. 맞아. 요즘 얼마나 뛰어요? 요즘에요? 한 달에? 한 달에 일단 어제까지는 310이었고 아, 네, 이번 달에 500 생각하고 뛰고 네. 있어요. 500. 네, 500 넘게 한동안 뛰셨잖아요. 그렇죠. 요즘 왜 줄이셨어요? 이번 달에는 네. 감기 이슈 때문에 아, 감기 이슈. 이번 달에 한 550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줄었어요. 아, 그럼 다음 달에 얼마나 뛸 생각이세요? 다음 달에 550 해야죠. 550 이상. 다음 달에 550. 왜 이렇게 많이 뛰어요? 왜냐면 메인 대회가 네. 오사카가 됐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뛰어야 돼요. 아, 500 뛰면 일주일에 100씩? 한 120, 120? 130 생각하고 가야죠. 그럼 그 중에 포인트 훈련을 몇 번이나요? 인터벌 한번. 인터벌 한번, 토요일 장거리 한번 끝? 나머지는 다 조깅? 조깅이나 이지런 정도 수준. 이런 정도?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어필 조깅도 조깅이니까. 아, 아니니까. 이번 오사카? 네. 목표는 일단 목표니까 네. 2시간 35분입니다. 2시 35분. 5분 대회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사카 코스 좋죠? 코스 좋죠. 아, 올해도 뛰었지만 네. 진짜 그 언덕 하나 말고는 네. 대부분 다 이제 평지라. 작년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언덕 이후에 네. 급발진하셨다고. 그때 컨디션이 괜찮길래 아, 가볼까 하고 쭉 땡겨서 한 3, 4, 5으로 밀었는데 10km가 네. 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동화도 좀 조정하게 돼요. 네. 언제 오셨어요? 제가 아까 5시 21분에 왔습니다. 아, 몸 괜찮으세요? 제가 독조 건강 때문에 네. 조금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괜찮아요. 네. 아, 제가 계속 매번 만날 때마다 얘기 드리는 거지만 재능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재능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게 안 하시는 게, 이게 혼자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 배웠어요. 저 요즘 네. 잘못 배웠다는 거죠. 아이, 1년 전에 저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습관이 안 고쳐져요. 네, 그러니까요. 습관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520 나와갖고 천천히 뛰셔야 돼요. 근데 막 우장산 뛰실 때도 되게 빨리 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사실 기록이 느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냥 장거리만 뛰고 천천히만 뛰어도 겨울에요. 무조건 더 빨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피드가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풀코스 속도로 안 될 뿐이지. 10km 최고 기록이 얼마예요? 제가 10km 네. 36분 한 40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10km 36분도 제대로 안 뛰어서 그렇지 더 나오실 거야 아마. 10km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벌만 빡세게 하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막 조급하게 안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장산 뛰시는 거나 그리고 이렇게 혼자 뛰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은 페이스가 더 10km도 그렇고 하프도 그렇고 더 빨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상 안 당하고 천천히 올렸으면은 그래도 저는 하프 한 15분 대? 그리고
한 34분? 이 정도는 저는 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오늘 그냥 여의도. 햄버거 한번 올리고 3시간이었네요. 여기서 몇 바퀴 넣어주실 거예요? 안 돌으려고요. 힘들어요. 너무 배고파요. 근데 겨울에 이 정도 한강 바람은 되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 너무 좋죠. 없는 거예요. 아,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뒷바람이 불고 있잖아. 도와주고 있는 건데. 이제 맥도날드 원정대 여의도 진입. 여의도 공원 진입했고. 오늘 신발 뭐 신었어요? 페가수스 41입니다. 베가스 41. 오늘 신발 뭐 신었어요? 슈퍼블라스트 2요. 슈퍼블라스트. 뭐 신었어요? 노바블라스트 5. 노바 5. 너무 파이브 신었습니다. 노바 5. 나는 프로포 신었습니다. 아, 프로포 혼자 커버나. 저는 오늘 에보 SL 신고 왔고, 아, 상당히 괜찮대요, 에보 SL도. 저분은 어디 가요? 마일리지 채우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딱 맞춰 떨어지게? 아, 30 채우고 싶었는데. 사실 원래 오늘 풀코스 뛸 생각으로 왔는데,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어제 풀코스 뛰었거든요. 아, 어제요? 어제 2탕 뛰어갖고 풀코스 뛰었거든요. 그때, 와, 오늘 이거 또 뛰는 거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막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아, 어제 43km, 44km 정도 뛴 것 같고. 이제 맥도날드 먹으러. 이틀 연속 맥도날드. 이거 먹었습니다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에 책 그거 뭐냐, 파이브 가이즈 먹으러 갔잖아요. 근데 파이브 가이즈 먹으러 갑니다 하고 파이브 가이즈 먹는 영상에 한 10초 넣었거든요. 근데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 풀로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또다시 100일 프로젝트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요즘 달리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뛸만한데 여기서 더 잘 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은 거리를 막 늘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거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라고 불안한 느낌마저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5분, 10분 버티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효율과 실력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목표를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이제 정체기가 오신 분들, 그리고 내 몸의 한계를 똑똑하게 깨보고 싶은 모든 러너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래 뛰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리듬을 가진 진짜 러너가 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한 주간의 훈련법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간인 훈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영상 초반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러너라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달리기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록보다는 빠른 페이스보다는 대신 계속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멈추지만은 않아야 된다. 그 결과로 여러분 몸에는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을 것입니다. 바로 달리는 리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번 주 훈련은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듬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훈련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 기록을 재는 구간을 앞두고 편안한 마음의 조깅에서 몸이 근질근질해지면서 바로 네 번째 주간인 10km 전력으로 뛰게 되는 페이스를 미리 리듬을 알려주는 구간입니다. 억지로 기록을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뛰면은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이 미묘한
균형을 잡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제 댓글을 통해서 이번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걸 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러닝 초보 구간에서는 질문이 단순합니다. 이 페이스가 맞나요? 무릎이 아픈데 어떡하나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은 수준이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심박 변동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장거리 거리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테이퍼링의 원리와 적용에 관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훈련 설명에 앞서서 이 수준 높은 질문들 아주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회만 되면은 심박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분이신데요. 대회만 나가면 초반부터 170에서 18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회날 심박은 단순한 운동 강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그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옆 러너들의 그런 발소리와 그리고 빠른 페이스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훈련한 걸 망치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 이 세 가지만 겹쳐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심박은 바로 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심박계의 숫자를 보면서 페이스를 계속 변동하는 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심박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훈련에서 이미 마라톤 페이스가 안정적이었다면 대회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그 호흡, 리듬만 믿어야 됩니다. 심박수는 늘 얘기 드리지만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의 페이스를 결정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회 전에 훈련할 때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저는 활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35km 장거리 훈련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풀코스 완주 못 하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풀코스를 도전하는 러너에게 35km LSD는 필수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의욕만 앞서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35km 한번 성공하고 나서 몸이 박살나서 회복되는 데만 10일이 걸리고 그 뒤에 중요한 훈련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대회까지 망쳐버리는 것 말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만족에 가깝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단 한 번의 그런 엄청난 자극보다는 여러 번의 안정적인 경험이 훨씬 강합니다. 차라리 35km 힘들게 한 번보다는 30km 두 번, 세 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입니다. 테이퍼링 기간 그냥 쉬면 되나요? 테이퍼링 기간을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기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테이퍼링의 핵심 원칙은 운동 강도는 유지하되 전체적인 볼륨만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몸 자체도 판단력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이 원칙을 가져가면서 스케줄을 짜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랑 같이 뛰기로 했는데 그 친구의 마라톤 페이스가 저보다 조금 빠릅니다. 따라가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라톤 페이스를 하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페이스를 맞추는 순간 그 목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 맞춤 페이스가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져가야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마라톤 페이스 훈련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자신에게 맞추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 누군가랑 함께 뛰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아주 가벼운 조깅이나 회복 러닝 정도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지속주나 인터벌 같은 훈련은 반드시 내 몸에 맞는 마라톤 페이스로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장이나 여행 때문에 훈련을 못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이번 주 메인 훈련을 못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서브 프로그램이나 대체 훈련은 완벽한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러닝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100일 프로젝트는 단 한 번의 훈련이 없어지는 것으로 실패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3시간 30분 프로젝트를 하셨던 많은 분들의 증언처럼 80%만 따라가도 대부분 제가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가면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너무 자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훈련 스케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지난주와 정말 똑같고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주에는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10km 리듬을 처음으로 끊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리듬 인터벌이라고 부를 겁니다. 전력 질주가 아니고요. 10km를 뛸 때의 그 기분 좋은 속도를 몸에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8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달리기를 잊고 푹 쉬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은 가벼운 산책으로 몸의 순환만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D-82일 화요일입니다. 조깅 8km이고요. 페이스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5에서 50초, 대략 6분 15초에서 6분 30초입니다. 몸을 예열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D-81일 바로 조깅 10km입니다. 페이스는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5에서 45초, 약 6분 15초에서 6분 25초입니다. 내일 있을 메인 훈련을 위해서 에너지를 20% 정도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다음 메인인 D-80일, 목요일이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리듬 인터벌 2km를 3번씩 합니다. 훈련 구성은요, 2km씩 3번 달리기입니다. 페이스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10에서 20초, 서브 4 기준으로 해서 5분 50초에서 6분 사이입니다. 회복은 세트 사이에 3분간 아주 천천히 조깅이고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60초 이상으로 충분히 회복되게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느껴져야 정상이냐면요. 숨이 턱끝까지 차서 넘어가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너무 빠른 거고요. 마지막 세트까지 첫 세트와 동일한 리듬과 자세를 유지했다면 대성공입니다. 다 뛰고 나서 이게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10km의 리듬이구나 라는 감각이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10초, 20초면은 대부분의 러너들에게는, 그리고 서브3를 준비하는 러너에게는 이게 인터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0km 대회 페이스보다도 훨씬 느리니까요. 하지만 이제 막 풀코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10km를 준비하실 분들에게 이 마라톤 페이스, 이 기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게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D-79일 회복 조깅 5km입니다. 어제 쓴 근육을 달래주는 시간이고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50초에서 60초입니다. 꼭 뛰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D-78일 롱런 16km입니다. 페이스는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0에서 45초입니다. 거리에 대한 내성을 유지하는 훈련이고요. 이게 점점점 이어져서 하프 코스까지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 체력이 됩니다. 다음 D-77일 일요일이고요. 회복 조깅 30에서 40분. 컨디션 체크 위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체력적으로 힘들다면 쉬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주 훈련은 숫자로만 보면은 변화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고 10km를 위한 준비라고 해놓고 2km, 저렇게 조금밖에 저렇게 천천히 뛰어도 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지난주부터 하나하나 기억을 갖게 될 겁니다. 바로 10km를 뛰어보는 리듬의 기억. 이 기억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다음 주에 기록 측정을 할 것이고, 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저번에 해봤던 그 느낌이네 라고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드렸던 서브3 프로젝트나 3시간 30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3주마다 4주마다 쉬어가는 영역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보면 아시겠지만 쉬어가는 게 없이 통으로
100일을 다 마무리하고 중간에 잠깐 조깅만 하는 주간이 있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봄에 있을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여러분들의 진짜 10km 능력을 확인하게 될 기록 측정 주간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